송학선의 처음 이름은 송인수이고 송학선이라고도 한다. 송성근의 아들로 1893년에 경성부 천연동에서 태어났다. 후에 고향군 연이면 아현 북리로 이주하였다. 성품이 침묵하여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평생 남과 언쟁하는 일이 없었다. 또한 밖에 나다니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평소 생활하면서 깔끔한 것을 좋아하여 날마다 3번이나 발을 씻었다. 어려서 집이 가난하여 단지 공립보통학교만 다녔다. 13세에 집이 더 가난해지고 아버지는 파산하여 어른이나 아이나 뿔뿔이 헤어졌다. 이때부터 송학선은 학교를 그만두고 방랑하였다. 1909년 송학선은 토다 농구회사에 취직되었다. 아버지 송성근은 인쇄소 직공이 되었다. 이에 부자가 약간의 급료를 받게 되어 가족들이 다시 모여 7년을 살았다. 어느 날 송학선이 병이 들어 해고되었고 병이 낫자 다시 일정한 직업이 없이 방랑하였다. 이에 앞서 서주의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장하다며 끊임없이 칭송하였다. 당시 17세였던 송학선도 안중근의 인품을 사모하였다. 1923년 송학선이 니현 혼마치를 지나다가 일본인 상점에 안중근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감탄하며 말하였다. 이토는 비록 우리에게는 원수이나 저들에게는 막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다. 안중근이 그를 죽였으니 우리에게 이토가 원수인 것처럼 안중근은 일본인들에게 원수이다. 그런데 지금 안중근의 사진이 있으니 이것은 그의 의로움을 장하게 여긴 것이다. 나도 사이토 총독을 죽여 일본인들로 하여금 안중근처럼 우러러 사모하게 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사이토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1926년 음력 3월 경성사진관에 수리하러 갔다가 서양 칼 한 자루가 부엌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몰래 주우며 말하였다. 내가 사이토를 죽이려 한 지 여러 해인데 날카로운 칼이 없는 것이 한스러웠다. 오늘 이 칼을 얻었으니 이는 하늘이 주신 것이다. 저물녘 칼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 그것을 갈아 항상 가슴에 지니고 다녔다. 그리고 그 행적과 계획을 숨기기 위하여 과자 행상이 되었다. 을유일인 15일 융희 황제가 세상을 떠나자 서울 사람들이 모두 부모상을 당한 듯 애통해하였다. 총독부 상하 관리들이 모두 와서 조문하자 송학선은 사이토도 틀림없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칼을 품고 금호문으로 갔다. 기다린 지 3일 만에 과연 자동차 한 대가 금호문에서 나왔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저 사람이 총독이다. 이에 송학선은 크게 기뻐하며 곧 창덕 군경찰서로 달려갔다. 남쪽으로 약 일정쯤 갔을 때 그 차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자 다시 돌아 북쪽 와룡동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다. 송학선은 차의 왼쪽 발판에 뛰어올라 왼손으로 차창을 잡고 오른손으로 서양 칼을 뽑아 총독이라 생각되는 가운데에 비대한 사람을 향하여 가슴을 찔렀다. 왼쪽에 앉았던 자가 급한 상황을 보고 벌떡 일어났다. 송학선은 방해될까 염려하여 또한 그의 배를 찔러 죽이고 얼른 차에서 내려 달아났다. 기마순사가 뒤쫓아왔으나 운리동에 이르렀을 때는 호각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한인 순사가 갑자기 와서 체포하려 하자 송학선이 그의 가슴을 찔러 쓰러뜨렸다. 기마순사가 또 원동까지 추격해와 칼을 뽑아 공격하려다가 갑자기 칼을 떨어뜨렸다. 송학선은 번개처럼 칼을 주워 기마순사의 왼쪽 머리를 찔렀다. 헌병 한 명이 유견발총을 들어 연달아 4발을 쏘자 경관 수십 명이 모여들었다. 송학선이 크게 격투하여 일본 순사와 한인 한 사람을 찔렀으나 중과부적이라 마침내 체포되고 말았다. 송학선도 적의 칼에 상처를 입어 머리에 피가 낭자하였다. 신문할 때 종로서장이 물었다. 너는 어째서 국수의 지부장 타카야마와 총독부 협의원인 사토를 죽였느냐? 송학선이 말하였다. 내가 죽인 것은 타카야마가 아니라 바로 총독인데 어찌 타카야마라고 하느냐? 서장이 크게 놀라며 물었다. 내가 타카야마를 죽이고 총독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째서이냐? 송학선이 말하였다. 총독은 내가 여러 해 동안 원한을 풀려고 했던 사람이다.
내가 전에 안중근의 사진이 일본인 상점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안중근이 이토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였다. 이로 말미암아 나도 사토를 죽이려고 근래 10여 년간을 남문역 광장에서 머무르기도 하고 혹은 총독부에서 배회하며 기다렸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제야 뜻을 이루었는데 어찌 다카야마를 죽였다고 하느냐? 서장이 크게 성내며 말하였다. 벌건 대낮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실로 강도의 짓인데 총독을 죽이려다 잘못하였다는 것은 속임수이다. 송학선이 말하였다. 대장부가 사람을 죽인다면 마땅히 거물을 죽이지 어찌 다카야마 따위를 죽이는 것으로 목숨값을 하겠는가? 그러므로 강도짓은 내 뜻이 아니다. 서장이 공모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더욱 심하게 신문하였다. 공판할 때 방청객 수천 명이 법정 안팎으로 몰려들어 큰 혼란을 빚었다. 법정에 나온 송학선은 비록 상처는 아물었으나 얼굴에 칼자국이 여기저기 남아있어 전날의 송학선이 아니었다. 공판이 끝나자 변호사 이인이 말하였다. 피고는 원래 가슴이 두근거리면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물불을 가릴 줄 모르는 증세가 있는 듯하니 정신감정을 청합니다. 그러나 재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 사토미가 말하였다. 피고가 총독을 죽이려고 한 것은 완전히 우리나라의 법을 어지럽힌 행위입니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니 사형을 구형합니다. 6월 23일 판사 에토가 사형을 선고하였다. 송학선이 말하였다. 사형이라고? 그리고 마침내 태연하게 더 이상 말이 없었다. 10월 11일 복심판사 수에히로 등이 만일의 사태를 염려하여 경관과 헌병을 불러 법정 안팎의 돌발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공판이 열리자 송학선이 말하였다. 3월의 일은 본래 총독을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었다. 이날 융희 황제를 애도하기 위하여 금호문에 갔는데 많은 순사들이 경계가 삼엄한 것을 보고 반감이 일었다. 그때 마침 다카야마가 자동차에 올라 큰 소리로 군중을 제지하였으므로 내가 격분하여 그를 죽였다. 11월 3일 검사 가와무라가 말하였다. 송학선이 복심에서 한 진술은 비록 전날과는 다르나 총독을 살해하려 한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4명을 죽였으므로 극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논고하였다. 일본인 변호사 마츠모토가 말하였다. 연전에 양근환이 국민협회장 민원식을 죽였고 나카오카가 총리하라 타카시를 죽였으며 심지어 박열 및 가네코 후미코와 같이 역심을 품었던 사람도 모두 감형하였으니 이 판례에 따라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수에이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날 만세를 부른 학생들과 함께 공판을 하였으니 이상한 일이다. 송학선이 상고하였으나 또한 각하되었다. 다이쇼가 죽자 죄수들을 사면하여 대부분 감형하였으나 송학선은 쇼와 원년 12월 25일 이후에 선고하였으므로 감형하지 않았다. 1927년 음력 4월 19일에 사형되었다. 송성근이 시신을 수습하여 대연으로 가서 화장하였다. 임종시의 전말은 비밀에 붙여 알 수 없다. 이에 앞서 가슴을 찔려 땅에 쓰러졌던 사람은 바로 한인 오피란이었는데 얼마 후에 죽었다. 살피건대 융희 황제가 세상을 떠나자 노소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도남문과 금호문 앞에 무려 수십만의 서울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들어 부모상을 당한 듯 한없이 애통해 하였다. 또한 권번의 기생 500명이 베옷을 입고 집신을 신고 곡하였다. 평양의 죄수 300명이 옥중에서 음식을 끊고 곡하였다. 각 도와 군에서도 울부짖지 않는 곳이 없었다. 반도의 강산이 이처럼 곡소리로 가득했으니 과연 알지 못하겠구나. 오늘의 이 곡소리가 융희 황제를 위한 것이냐, 대한을 위한 것이냐, 하늘에 계신 열성조의 신령을 위한 것이냐. 오호라, 지금 우리 대한 사람은 국권을 빼앗긴 이래 모두 한바탕 울고 싶었으나 삼가 생각건대 우리 고종이 세상을 떠나신 후로는 실로 울만한 일이 없었다. 그러니 오늘 어찌 한바탕 통곡하지 않으리요. 누구를 위해 곡하는지를 따질 것 없이 여기에서
동포들이 여전히 선왕을 잊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그러나 주자가 말하였다. 원수를 갚고 적을 치지 않으면 비록 옷, 이불, 관이 지극히 훌륭하다 해도 실로 산골짜기에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 우리 대하는 적을 치지도 않고 복수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수의를 화려하게 하고 관을 옥으로 장식한다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곡을 한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 때문에 송악선이 한 번 칼을 든 것이 온 나라가 오열하는 가운데 발생하였다. 만일 송악선이 과연 사이토를 죽이고 적을 쳐서 복수했더라면 오늘 황제의 서거에 노래하고 춤을 추며 비록 곡하지 않는다 해도 무방할 것인데 뜻하지 않게 거사를 그르치고 자신도 죽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역사 속의 지사들이 하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사이토가 조선에 와서 한 번은 강우규에게 한 번은 김익상에게 한 번은 압록강에서 놀랐다. 다시 송악선에게 놀랐으나 모두 죽이지 못하였으니 그 또한 운명인가 보다.